자,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 내고 싶어서. 아니요, 저는 본전만 찾고 싶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한국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시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화폐량은 10년 단위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화폐가 2배로 는다는 것은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10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10년 뒤에 2분의 1로 축소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인즉슨 10년 뒤에 지금 내 자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자산을 늘려놓지 않는다면 돈을 벌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자산이 대략 2억이라 칠게요. 와, 2억이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대략 2억이라고 쳤을 때 10년 뒤 나의 자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0년 동안 급여 누적 총액을 더해요. 거기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자산의 2배가 되어 있어야 돼요. 2배 이꼴이 되어 있으면 지금이랑 똑같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일 때 그냥 공무원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1년에 3%씩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나의 급여 총액은 4억 1,250만 원이에요. 자, 10년 동안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썼을 때 그러면 나의 자산은 4억이 늘어나니까 6억이 되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축하는 돈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70%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 저축한다고 봤을 때 얼마가 됩니까? 3억을 쓰는 거예요. 4억 벌어서 3억을 쓴다고 했을 때 1억이 남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산이 2억인데 4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억이 돼요. 1억이 빈다는 거죠. 내가 생활비만 썼을 때 70% 쓰고 3억을 썼을 때 1억이 남는다. 쎄 빠지게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을 했는데 그게 10년 동안 1억이라고 쳤을 때는 남은 1억을 뭘로 채워야 되냐? 재테크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은행을 털 겁니까?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곱하기 2를 10년 뒤에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열심히 야근하고 일을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에 비해서 월급은 늘었는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도 10년 뒤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월급만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은 재테크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눈빛이 좀 달라지겠죠. 재테크는 필수이구나. 그러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고 계신 분 중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두 분이 있습니다. 5억 이상이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아직 군대도 안 가는데 무슨 부동산이고 이러는데, 자,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10억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10억을 받았는데 투자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전쟁이 나서 건물이 터지지 않는 한 살아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었습니다. 연평균 3에서 5% 정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시드가 많다면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전자산이고 신경을 크게 안 써도 안 망하기 때문에. 주식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부동산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거라는 믿음이죠, 여러분들. 자, 아까 S&P 500에다가 ETF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요즘 주식 시장, 미국 시장이 좋습니까? 한국 시장이 좋습니까? 한국 시장이 훨씬 좋아요. 왜? 미국 시장은 과열, 그리고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자, 작년에 하락장에서 제 수강생들은 수익이 오히려 많이 났는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요즘 테슬라가 좋다던데, 코인이 좋다던데, 지금 코인 시장 어제 박살 났습니다. 엄청 빠지고 있어요. 자,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남들 따라서 해서 그래요. 뉴스 보고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로 지식을 알 때쯤이면 늦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지금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왜? 시드가 5억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사실상 주식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입니까? 뭐 5만 얼마? 자,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했을 때 처음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었어요. 자, 200만 원 그 당시에 엄청 비싼 돈이죠. 그런데 2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한 개 살라고 한다면 한 주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쪼개가지고 한 개 5만 원짜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서 대학생들도 한 주씩 살 수 있겠죠. 그만큼 주식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주식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월급만으로는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자산 2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재테크를 해야만 한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상황을 따져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시대가 부족하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수익률을 좀 많이 높이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 있죠.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주식처럼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주식 재테크를 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락장만 극복하면 된다. 자, 하락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제가 2022년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수익률 100%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호랑이 매매법이라는 매매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의 종목이라고 칠게요. 요거는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요. 자, 금방 설명드렸죠. 이제 코스닥 지수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한 다음에 나누기 1600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목처럼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언제 합니까? 고점에서. 지금 장이 좋다 하면 이제 투자하겠죠. 뭐 코스닥 지수가 693이다. 뭐 코스피 지수가 2500이다. 얘기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0만 원치를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하나 종목이에요. 하나 종목을 샀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절을 할까?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코스닥이라는 종목을 샀는데 682원에다가 산 거예요. 1000만 원치. 1차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7%까지 빠졌습니다. 야, 주식 초보분들은 계속 봅니다. 야, 5% 빠졌는데 손절할까? 밥 먹고 왔는데 3% 올랐는데 팔까? 네, 이러면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7.8%까지 빠졌어요. 양봉이 나왔네. 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파란색 봉은 음봉이라고 부르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봉은 양봉,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간략하게, 자, 요날 보시면 시가가 631, 종가가 646 되어 있는데 그냥 캔들 요 하나의 봉이 영어로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요걸로 치면 빨간색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파란색 봉은 뭐냐면, 자, 요걸로 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사이에 마이너스 2% 빠졌다는 얘기예요. 요건 다 이해되죠? 네.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최고점 여기서 샀습니다. 1000만 원치 샀는데 향후 주가는 모르겠죠. 그냥 분위기가 안 좋다. 손절을 할까? 하다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물타기가 뭐냐면, 자,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한 주. 그리고 얘가 5,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더 샀어요. 그러면 평균값은 얼마죠? 7,500원이죠? 네.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있습니까? 10,000원 플러스 5,000원.
나누기 2를 하면 7,500원이 나오죠. 네, 요게 물타기예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2차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 지점에서 사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탈출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뉴스 보고 그때 사요. 그래서 본전이 오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팔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빠져나오려면 물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가 물을 타면 더 빠져버린다. 그러면 계산은 곱하기 2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어딘지 아는 게 핵심인데 요게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차트를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평균 단가가 이제 여기인데 2차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제 1%만 더 올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다음날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손절 많이 하거든요. 손절이라는 것은 내가 들고 있는 거 그냥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날 지켜볼게요. 4%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날 3%또 빠졌습니다. 요날 5%가 빠졌어요. 그리고 요때 장중에 13%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빠졌어요. 미치는 겁니다. 자, 저점은 언제 나오냐면 사람들이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손절. 전부 다 손절 치고 난 다음날 나와요. 자, 요건데 우리가 자 보시면은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죠. 요 지점만 알면은 평생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만든 호랑이 매매법은 차트에다가 제가 프로그래밍을 입힌 건데, 자, 요날 하살표가 떠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0%죠. 마이너스 40%에서 물타기 하면 평균 단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1000만원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한 400만원, 500만원 됐었는데 2차 매수 1000만원 더 사면 4일 뒤에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보시면은 1차 매수를 여기서 하면 116%입니다. 저점만 알 수 있으면 물렸던 것도 탈출을 할 수 있고, 저점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나요. 자, 22년도장 볼게요. 지수가 여기 보시면 13%, 21%, 14%, 22%. 자, 24%씩 빠지죠. 자, 만약에 내가 요 주식을 1차 매수를 여기서 해서 계속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주식할 때 뭐 합니까? 물렸을 때. 전문 용어이죠. 존버. 네. 내 주식만 존나 떨고는. 네. 물렸을 때는 존버를 많이 하는데, 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나는 손절 안 한다. 무조건 버틴다라고 했을 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본전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저점 나오죠. 그러면 2차 매수 여기서 하면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익 내고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물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 이 정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면 돼요. 저는 요거를 한 3년 정도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다 먹혀요. 코로나 때 먹히면 다 먹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다 저점에 찍혀 있죠. 호랑이 타점이. 그러면은 평생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들어가면은 수익을 무조건 낼 수가 있고, 고점 물려도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 손실을 안 볼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해야만 된다.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산을 곱하기 2로 만들어야 돼. 70%만큼 내가
지출을 했을 때 30%는 저축을 하면 절반은 재테크로 채워야만 한다. 그게 현실이다. 라고 했을 때 5억 이상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락장 말고 상승장에서 주식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상승장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코스피 흐름인데요. 상승장. 여러분들 중에 주식 많이 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대표 요양이 요때입니다. 코로나 이후 때, 요때 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왜? 아무 종목이나 사도 다 올랐거든요. 과거 데이터 보면 요만큼 올랐던 장이 요때 있습니다. 제가 요때 주식했거든요. 20년에 한 번씩 와요. 상승장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나이라고 치면 평생까지 봤을 때 요때 한 번 했으니까 20년 뒤, 그 다음에 20년 뒤, 두 번 정도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장이 빠지거나 보합이에요. 그러면 장이 좋아서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평생 해도 나는 원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제 들어갑니다. 자,